안녕하세요. 이플랜 코리아 이하랑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플랜 코리아에서 시작하는 웹캐스트 그 1차시 부품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런 온라인으로 하는 웹캐스트도 처음이라서 좀 이제 부족한 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점 먼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플랜 저희가 좀 미팅을 가거나 구매하신 고객분들이 항상 얘기해 주시는 내용이 부품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가장 중요한 부품 생성부터 시작해서 생성된 부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안까지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플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부품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야지 설계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플랜은 이제 부품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랑 이를 활용한 설계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품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재활용이라든지 공유의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 같은 경우에 이런 부품 데이터를 활용해서 도면에다가 이제 이런 정보를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정보가 공유되다 보니까 일관되고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품 데이터베이스는 부품하고 연관된 다양한 정보를 파일 링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PDF부터 시작해서 카탈로그, 이미지, 그리고 도면에 사용되는 그런 매크로까지도 공유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이 도면에 표현이 되고 그런 표현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이제 원하시는 형태로 제작 데이터를 뽑아서 보고서로 출력해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오늘은 이런 부품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들고 만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품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플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리하는 것까지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이런 모든 설계자가 동일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일관된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형태를 먼저 정하고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설계자들 사이에 공통의 부품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환경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먼저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내용이 이제 최소한의 속성을 정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은 지금 화면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저희 이플랜 코리아 내에서 또는 이플랜 이제 글로벌적으로 정해놓은 부품 생성하는 규칙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이플랜에 부품 하나를 만들면 속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께서 처음부터 이제 물어보시는 게 어떤 속성에 무슨 데이터, 어떤 값을 넣어야 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사실 정해진 답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회사만의 그런 체계, 룰을 가지고 하시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우리 회사에서 아직까지 정해놓은 룰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가이드해드리는 이 내용을 따라서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표준화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보시면 가장 먼저 이제 가장 위에 이제 세 가지에 대한 그룹을 정의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먼저 정해주신 다음에 부품 번호란에는 저희가 앞에다가 제조업체 약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부품명은 유형 번호란에 기입을 하고 있고요. 지정 1, 지정 2 값에는 각각 부품의 대분류 값과 그리고 용량을 많이 기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체란에다가는 실제 그 제조업체에 대한 약어 코드를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업적인 데이터 외에도 기술 데이터 탭으로 넘어가면 중간쯤에 여기 매크로라고 되어 있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활용해서 이제 부품에 사용하는 심볼 외에 어떠한 매크로 형태가 있다라고 하면 이 항목에다가 할당을 해주시면 도면에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그런 속성들을 최소한으로 먼저 정의를 해놓고 이거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부품 같은 경우에 정해진 룰을 따라서 생성하다 보니까 표준화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 말고도 또 저희가 제공하는 가이드 문서에 어떤 항목이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 그룹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케이블은 어떤 그룹에 넣어야 하는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정의해 놓은 이런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서는 저희가 부품 생성 매뉴얼이라고 해서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컨설팅하는 와중 그리고 지금 만약에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가 요청해 주시면 바로 송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은 아니고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보시고 이 부품은 이 그룹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회사 내에서 그런 만든 또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그 그룹에다가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그리고 제조업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제조업체에 대한 약어도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참조하셔가지고 이제 표준화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영상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 부품 체계를 따라서 이 플랜에서 간단하게 부품을 생성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플랜 화면이 보이실 거고 이제 부품을 생성할 수 있는 관리창을 열어서 실제 이제 부품을 하나 생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그룹 또한 안전장치에 모터 과부하 스위치라고 지정을 해놓고 부품 번호에 이제 원하시는 부품 번호와 약어 체계를 합쳐서 적어준 다음에 유형 번호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그냥 부품 명만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속성에도 필요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보통 일반 탭에서는 주로 저희가 그런 상업적인 그런 커머셜한 데이터를 많이 넣고 있고요. 기술 데이터라는 탭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뭐 전격 용량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품에 대한 시리즈라든지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가 아니라 도면에 사용하는 심볼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어떤 심볼을 사용할지 이 심볼에 대한 접속점까지 같이 정의를 해서 부품 하나를 완성한 거예요. 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생성을 해서 원하시는 부품 데이터를 구축해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 플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건데 아마 이제 이 플랜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많이들 아시는 방법일 거예요. 데이터 포탈이라는 기능인데요. 이제 이 데이터 포탈은 인터넷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실제 부품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품 리스트를 쭉 올려놓고 설계자는 이 부품을 다운받아서 도면에 사용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올리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부품사에서 올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제품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리아에서만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다 표준화된 데이터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두 번째 사진은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플랜에 보면 이펄스라고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그 기능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데이터 포탈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 플랜 프로그램 내에서 열리는 데이터 포탈의 데이터는 동일한데
추가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데이터 스탠다드 마크라고 해서 EDS 마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부품이 있는데요. 이 부품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리니컬 데이터에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고 글로벌한 스탠다드한 그런 규칙을 다 맞췄다라고 하는 부품한테만 주어지는 마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크가 찍혀 있다면 전부 글로벌적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여기 이펄스에 들어가서 보시는 이 데이터 포털에서만 이 마크 찍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영상을 또 하나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를 다운받고 도면에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한 300개 정도의 제조사, 100만 개 부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체를 쭉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제품인 LS 일렉트릭에 가가지고 원하시는 뭐 차단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쭉 검색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찾아서 바로 도면에 삽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운받아서 바로 도면에 클릭을 한 거고요. 이렇게 도면에 쓰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 DB에 이렇게 업로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뭔가 다운받아서 넣고 이런 작업도 하실 수 있지만 도면에 씀과 동시에 나의 DB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데이터 포털 보면 장바구니라는 개념이 있어요. 왜 우리 쇼핑할 때도 똑같이 하잖아요. 원하는 거 이제 항목 담아놓고 한 번에 결제하듯이 데이터 포털에서 동일하게 내가 원하는 부품을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한 번에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대로 한 1000개까지는 한 번에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개 이렇게 다운받아놓고 다시 이렇게 담아서 또 다운받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이 방법은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이플랜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저희가 컨설팅 나가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엑셀로 이제 부품 데이터 구축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쓰면 좋은 점이 많은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업로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이 플랜에서 데이터를 내보낼 건데요. CSV라는 형태로 데이터를 내보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엑셀 파일이 하나가 열리게 되고 자, 지금 보시면 왼쪽에 이 파트 리스트는 기존에 내가 CAD 작업하면서 관리하고 있던 그 엑셀 파트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이 플랜에서 내보낸 엑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거냐면 기존에 내가 이렇게 엑셀로 파트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었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서 원하는 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별도로 뭔가 타이핑 치는 작업이 아니라 그냥 바로 데이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작업이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원하는 항목을 복사해서 원하는 셀에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필요한 뭐 제조업체 데이터가 있으면 해당하는 항목에다가 같이 붙여넣기를 할 거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정 1값에 들어가는 대분류도 마찬가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신 다음에 이 플랜에서 이 엑셀 파일을 다시 한번 읽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저희 수동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엑셀만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품이 다 리스트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정보를 더 수정하실 수도 있고 추가하실 수도 있고 혹은 여기에 대한 그룹을 바꿔가지고 부품에 대한 수정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런 엑셀 내보내기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량의 데이터를 뭔가 추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엔지니어들은 컨설팅 할 때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원하시는
원하시면은 저희가 뭐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제공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따로 매뉴얼도 다 송부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이 플랜에서 부품을 생성하는 방법 총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 플랜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생성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이 플랜에 있는 데이터 포탈이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다운받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지금 보셨던 거와 같이 엑셀을 주고받아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데이터를 이렇게 생성했으면 이 데이터를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축된 부품의 표준화를 유지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식으로 모든 인원이 동일한 부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도면에 이제 부품에 대한 정보들이 일괄적으로 다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품에 대한 표준화, 도면 표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공유해서 쓰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 모든 인원이 부품 데이터에 접속해서 부품을 수정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하게 된다면 표준화가 깨질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안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냐면 저희가 물론 부품에 대한 뭐 네이밍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맞추긴 하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는 저런 용량 앞에다가 슬러시를 기입하시는 분도 있고 누군가는 언더바를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점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동일한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품 같은 경우에는 생성하시는 분을 여러 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중간에 어드민, 뭐 관리자 한 분을 전담으로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이제 어드민을 두게 되면 장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누가 수정했는지 누가 삭제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위험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중간에 관리자를 두게 되면 부품이 내가 뭐 설계를 하는 중간에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 어드민한테 부품 생성에 대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 이 부품 필요한데 생성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생성 요청을 하는데 물론 내가 지금 당장 써야 되지만 없어서 못 쓴다면 시간이 조금은 지연될 수 있겠죠? 그래도 이분은 꼭 요청을 해서 관리자만이 부품을 생성할 수 있도록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지켜나가야만 이제 나중에 데이터의 연속성이라든지 부품에 대한 표준화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중간에 데이터 관리하시는 분 한 분은 있으셔야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의 그런 표준화가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혹시 나머지 분들은 부품의 그런 수정 권한을 뺄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어떤 식으로 또 권한 관리를 해서 누군가에게는 권한을 할당해주고 누군가에게는 권한을 뺐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 플랜 내에서 그런 권한 관리 또한 다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동영상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면은 이제 부품 관리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분은 이제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기 체크박스에 다 체크가 되어 있죠?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이 스키마 편집기 이분은 설계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자분은 저 마스터 데이터에 권한이 빠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부품에 대한 권한이 체크가 해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분은 부품에 대한 수정 권한이 전혀 없어요. 이 부품을 가져다가 도면에 쓰는 권한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권한을 다 부여하고요. 이번에는 설계자라는 아이디로 한번 이 플랜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설계자로 로그인을 했어요. 설계자는 아까 전에 부품에 대한 그런 생성 권한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플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은 부품 탭 옆에 관리 탭이 아예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탐색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부품을 검색해서 사용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원하는 부품을 이런 식으로 도면에 삽입을 하시고요. 한번 부품 데이터를 열어봤는데 지나갔네요. 보시면은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생성하는 그런 수정하는 창이 다 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만 가능하게 저희가 권한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강제적으로 권한을 할당하고 빼고 하는 게 이런 권한 관리 기능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이 기능의 장점은 이제 부품에 대한 그런 연속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부품을 우리가 다 생성하고 관리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부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요것도 이제 한번 동영상 보면서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플랜에서 사용하는 그런 보고서 산출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도면에 그런 데이터를 쓴 이유가 나중에 뭐 견적서라든지 발주서라든지 혹은 파트리스트 BOM 같은 걸 자동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어놓고 뽑으려고 이렇게 넣어놓는 건데요. 이 작업도 한번 이제 동영상 보면서 쭉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내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보고서를 한번 쭉 산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보고서들이 몇 가지가 생성이 되겠죠? 보시면 이제 이런 BOM부터 시작해서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제작에 필요한 데이터까지도 다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표적으로 와이어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와이어한 리스트들을 쭉 뽑아서 이제 배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작 데이터도 저희가 산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작업하신 다음에 내가 설계했을 때 어떤 부품을 몇 개 사용했고 이 단가 같은 것도 계산을 해서 이제 견적서를 내시잖아요. 이 작업도 별도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젝트 선택하고 원하는 메뉴만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견적서가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견적서라든지 발주서 템플릿이 있을 거예요. 그 템플릿만 하나 맞춰놓고 기능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 견적서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여기 있는 가격, 금액 같은 경우에는 수기로 타이핑 친 게 아니라 부품 데이터에 다 넣어놓을 수 있는 정보들이에요. 혹시라도 이 부품 데이터에 뭐 보안 문제 때문에 금액을 입력하는 게 조금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 항목이라도 먼저 빼내고 나중에 금액을 엑셀에서 입력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고서, 뭐 BOM이라든지 뭐 견적서, 발주서를 뽑아내는데 부품 데이터가 활용이 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저희 이플랜 코리아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예요. 어떤 문서냐면 지금 이제 엑셀 파일을 제가 하나 띄웠는데요. 이 엑셀 파일은 뭐냐면 이제 부품이 몇 개, 어떤 부품군이 몇 개 있는지 이런 거를 산출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새로운 부품이 계속 추가가 되기 때문에 몇 개의 부품이 생성됐는지 확인하고 지금 이플랜 코리아에 부품이 몇 개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 많이 쓰는 문서인데요. 이것도 혹시라도 보시고 나서 템플릿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요청해주세요. 저희가 바로 송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아까 전에 CSV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해서 내보낸 엑셀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데이터들이 이플랜 내에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데이터를 한번 소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실 수가 있냐면 일단 이런 식으로 오토닉스 센서군의 CR이라는 시리즈의 부품이 총 4개 있고요. 이 중에서 매크로는 4개가 할당되어 있고 심볼도 다 4개가 할당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제조업체에 무슨 부품군의 유형 어떤 게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좀 파악하기 위해서 부품 관련된 시트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계속 생성되고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항목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사용하시는 그런 부품이 계속 추가되거나 그럴 때 이 시트를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부품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한 짧게 거의 30분 정도로 해서 이 플랜에서 부품을 어떻게 생성하고 또 생성된 부품을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질문이 몇 개 올라온 거 한 두세 개가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질문 리스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아까 전에 부품 내보내기 할 때 그 속성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셨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제 부품 엑셀로 내보낼 때 속성 그 셀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 플랜을 좀 사용해 보신 분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셀 정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CFG 파일이라고 해서 어떤 속성을 내보낼지 관리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텍스트 창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텍스트 창에다가 부품 번호, 유형 번호, 지정 1, 2, 3 값, 제조업체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놓고 각각 그 값을 1열부터 뭐 7열 이런 식으로 입력하겠다라고 정의해 놓은 파일이거든요. 그 정보랑 이제 매칭해가지고 내보내는 겁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또 질문해 주신 게 CSV 부품 내보내기 외에 어떤 기능이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을 외부로 내보낼 때 뭐 몇 가지로 내보낼 수 있는지를 여쭤봐 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플랜 제가 내보내기 기능은 엑셀로 CSV로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하나를 설명드렸는데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는 형태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XML 형태로도 내보낼 수가 있고 EDZ라는 형태로도 내보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EDZ는 이 플랜에서 관리하는 그런 파일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EDZ로 내보냈을 때의 장점은 이 부품 하나에 처음에 제가 이제 PPT에서 설명드렸는데 부품 하나에 카탈로그, 매뉴얼, 그리고 매크로, 이미지 등등 여러 가지 파일을 링크로 걸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파일들이 다 압축이 돼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로컬 PC에다가 어느 경로에다 그 이미지 파일을 넣어놨겠죠? 이게 이제 하나로 다 압축이 돼서 제가 예를 들어 압축을 시켜서 뭐 저희 같이 일하시는 어떤 과장님한테 그 데이터를 전달했어요. 그 과장님이 이제 그 EDZ 형태로 다시 부품을 가지고 오면 동일한 경로에 동일한 이미지 파일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품 내보내고 주고받고 할 때는 EDZ 형태로 내보내고 주고받는 게 가장 편리해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알려주신 부품 규칙에 따르지 않는 경우엔 부품이 생성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품 규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플랜 코리아 그리고 이플랜에서 정한 규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그런 규칙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만들면 그게 이제 그런 이플랜 부품 생성하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거를 꼭 따라주세요 이런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부품이 생성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그런 규칙을 좀 어떻게 정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그런 매뉴얼을 전달하고 이렇게 관리하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권고사항인 거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30분 동안 쭉 한번 설명을 드렸고 Q&A까지 이렇게 받아서 오늘 맡은 이런 웹캐스트 세션이 끝났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웹캐스트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달에 2번 정도 해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갖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주제 같은 경우에는 매번 바뀝니다. 다음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 플랜 내에 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탐색기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페이지 탐색기, 부품 탐색기, 뭐 터미널 탐색기 등등 여러 가지 탐색기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런 탐색기들을 각각 언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쓰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 26일에 저희가 똑같은 이 3시, 똑같은 시간에 또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도 이제 많은 관심,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저희 채팅창에 뭔가를 좀 요청을 하셨다든지 제가 혹시라도 보지 못해서 답변 못 드린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라도 좀 연락을 드려서 다 해결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오늘 저희 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